더 이상해. 차라리 그냥 내 아름다운 육성으로 할래. 그치. 자, 오늘 원방 나갈 거다. 원의 방정식 개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지겨울 수 있어. 원방 지겨워도 알아서 그냥 들어. 선생님 주면 알아서 해. 원의 방정식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도형에 이동할 거야. 예상하건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진도를 나갈 것 같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토요일날도 빠지지 마. 늦게 오지도 말고. 자, 원의 방정식 가자. 돌린 사람 앞에 사탕 있으니까 알아서 갖다 먹으셔. 촬영 중간에 이상한 소리 안 하게 해. 알겠지? 사민이 안 보이지? 좋아. 좋아. 잘 좋아. 가방 좀 치워줘. 이렇게 안경 안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그냥 안경만 들고 하고. 좋아, 빨리. 자리 옮겨. 자, 원의 방정식 나갈 거야.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줄 건데 문제는 한 가지야.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있는 거 그대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생략을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서 만약에 본인이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영상 강의 또 듣고 그랬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얘기해. 다시 한번 보충을 해줄 테니까.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원의 방정식 지금까지 한 가지, 지금까지가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자. 배웠으니까. 자, 원 하면 뭐가 떠오르니? 네 얼굴이 동그랗지. 원 하면 기억해야 되는 거. 원의 정의 뭐야? 이렇게 던지지 마. 그냥 풀 센턴스. 단어 하나 툭툭 던지고서 나한테 유추하라고 하지 마. 원 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답 안 하지 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이은 거. 오늘 한 건 했네. 자, 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한 점이 필요하고 그 점으로부터 무슨 거리? 같은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뭐들의 모임이다? 점들의 모임이다. 다 쓰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단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자기 쓸 공간 없다. 또 엉뚱한 데다 쓰지 말고. 없네. 빈 공간에다 써. 원하면은 여러분들 센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메모지가 있어. 맨 뒤에 메모지 있어. 거기 메모지에다 써. 원파트는 부분 써놓고서 나중에 어디에다 썼나 뭔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맨 뒤에 보면은 메모지 하나 있어요. 거기 메모지에다 써요. 알겠지? 잊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한 점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엇이냐면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같은 거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반지름이라는 걸 의미한다. 자, 우리가 당연히 배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도형이라는 건 도형의 기초 파트에서 배웠던 점들이 모여서 선이 생긴다라고 배웠고, 선이 모여서 면이 생긴다라고 배웠고, 면이 모여서 입체 도형이 된다고 했어. 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생긴 도형인데 그 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다? 어떤 한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부터 어떤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은 거야. 실질적으로 원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생긴 도형이야. 근데 그 점들의 특징이 무엇이다? 한 점으로부터 어떤 거리?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랑 연결을 해서 그 거리를 재던 거리들은 다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리를 뭐라고 하자? 반지름이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 무수히 많은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중심을 원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 중3 때 원의 성질이
걸 배웠어요. 그때는 이 원이라는 도형에 대한 특징을 배운 거고 지금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점들을 만족하는 식을 세울 거야. 지금까지는 원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의 성질을 배운 거고 지금은 그 점들을 가지고 일반화시킨 식을 배우는 거다. 알겠지? 자, 그 식에서도 무엇이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우리는 그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중심을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고 반지름을 무엇이다라고 해보자? R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무엇이 된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세워진다는 거지. 너희들이 선생님 방정식 얘는 왜 이렇게 세워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원 둘레에 있는 점들을 찾을 수 있는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는 이 하나가 메인이 되는 거야. 원의 방정식 끝? 실질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이 내용이 끝이야. 나머지는 뭐냐면은 얘를 직선하고 연결시켜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 얘가 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연결시켜서 문제를 푼다. 또는 중3 때 원의 성질 배웠던 거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푼다. 이것이 나오는 거지 원에서는 별다른 건 없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방정식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운 건 기본형이야.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 기본형. 그러면 기본형이라는 건 어떨 때 기본형이라고 하냐면 무조건 원방 나오면 다 얘야. 그럼 기본형은 중심이 0,0이고 그냥 반지름은 R인 경우야. 중심이 A, B, 즉 원점이 아닌 또 다른 점이 아니라 중심이 원의, 그러니까 좌표평면의 중심 원점에 있는 경우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기본형. 즉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한다면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r제곱. 근데 빼기형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무엇이 된다?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꼴이 된다.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외울 건 얘 하나밖에 없는 거고. 얘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해? 기본형이라고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형이 있다. 일반형은 지금 이거 배우는 단원이 방정식 단원이잖아. 방정식 형태로 한 거야. 어떻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전개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식을 전개해주면 방정식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는 얘를 가지고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얘를 찾는 거지. 즉 일반형을 무엇으로? 표준형. 세 번째,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이차함수에서도 표준형 홍추점 구하는 식을 표준형이라 했잖아. 얘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꼴을 표준형이라고 한다. 왜? 중요한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는 식입니다. 너희들이 맨 처음 해야 될 건 일반형을 무엇으로? 표준형 형태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의 계산.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너희들한테 이차함수 되게 중요하다고. 고3 때까지 계속 이차함수를 이용한 문제풀이가 나오니까. 그러면 왜
갑자기 원의 방정식 하는데 2차 함수를 얘기하냐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2차 함수의 풀이법이 있거든. 뭐 하면 돼? 얘에서 x 따로 y 따로 꼭지점 구하면 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하나로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 책 163페이지에 1104번 보자. x의 제곱 플러스 1105번 가자. 1500원이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는 0이다. 자, 다음과 같이 일반 형태가 주어졌어. 이 일반 형태를 가지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래. 물론 나중에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지도 않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도 해요. 책에 공식인 양 써있어. 뭐 마이너스 2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원의 중심, 반지름은 블라블라. 참고로 선생님도 안 외워. 얘기했죠. 선생님 잘 못 외운다고. 몇 초 차이 안 나, 구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죠. 꼭지점 구하는 식 이용한다니까 x는 x끼리 묶는 거야. 즉, x의 제곱 플러스 6x. y는 y끼리 묶어. y의 제곱 마이너스 4y. 상수항은 넘겨. 는 마이너스 12.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만들 준비는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꼭지점 구할 때 항상 했던 거 있잖아.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얘 뭐 하면 돼? 반의 제곱. 6의 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9. 근데 우린 등식의 성질에서 좌변에 어떤 값을 더했어? 그럼 등식이 만족하려면 우변에도 똑같은 값을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또 좌변에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했어. 그럼 당연히 우변에도 뭐 하면 돼? 플러스 4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노란색 파트는 무엇이 되는 거고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파란색 파트는 무엇이 되는 거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우변은 무엇이 된다? 1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중심은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값 2. 반지름 R은 R제곱하면 1 된다니까 1.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 도형의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지름이 중요해. 도형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음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하게 조건을 찾아라. 그럼 우리 무슨 조건만 찾으면 된다?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찾으면 된다. 알겠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다? 반지름이 0보다 크다다. 자, 그거는 나오면 되는 거니까 다음같이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원의 중심과 반지름 찾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연습해야 돼. 자기가 일반형 주어졌을 때 표준형으로 전환 못하면 원방 못 푼다야. 이게 가장 기초야.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걸음마. 상우야, 제일 늦게 와서 제일 먼저 졸기 시작하면 자, 다음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 책이랑 같이 보시면 162페이지에 10.1이라고 개념 박스 있잖아. 첫 페이지에 첫 색칠되어 있는 개념 박스. 거기에 1번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만 2번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2번은 2차 방정식 일반형이 나타내는 도형하고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밑에 거는 2번은 그냥 아예 지워버려. 2번 내용 괜히 자기 쉽게 푼다고 그거 외우고 있는 아이들 치고 원의 방정식 제대로 하는 애들 없으니까 2번은 그냥 아예 지워버려. 우리는 무조건 뭐 한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중심 찾는다. 왜냐면 여러분들 서술형에서도 그 공식 외워서 원의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아버리면 풀이 과정에서 감점당해. 일반형이 지금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중심과 반지름 찾아야지만 풀이 과정을 인정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괜히 공식 외워서 바로 중심과 반지름 쓰면 틀리는 건 아니지만 감점되니까 반드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연습하셔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에 있는 개념인 거고, 자, 두 번째로 가면,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내용 보면은 뭐가 있냐면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다 적었지 이거? 지워도 되겠지? 원의 위치 관계를 배우는데,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었지? 만나는 점의 개수로 따지면 안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원에서도 원 때문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보자. 여러분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있는 평면에 직선을 그을 거야. 그럼 원과 직선은 어떻게 만나는 케이스가 있을까? 이거 누구 우산인지 모르지만 부셔 먹는 거 아니니까 양해를 해줘. 누구 거야? 너는 얘 거, 너는 얘 거. 차이가 누구 거야? 제가 아까 들고 온 거 봤잖아요, 선생님. 내가 그걸 관심 가질 필요 없잖아. 자, 이게 직선이야. 직선이야. 때리는 거 아니야. 몽둥이 아니야. 예를 들기 위해서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과 이 직선이 어떻게 만나는 경우가 있냐라는 거야. 자, 다음 같은 직선이 있으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지. 그치. 오늘처럼 비가 오기 전일 때가 딱 좋지. 또 언제가 있을까? 직선 중에 이렇게 한 점. 뭉퉁그리지. 선이 굵어서 그래. 뭉퉁그리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야. 즉 어디에다 선을 그리던 이 세 가지 케이스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야. 즉 선을 케이스를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과 같이 안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과 같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세 종류 외에는 있다 없다? 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선생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매번 그림을 그리고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야. 간단하게 예를 해주면, 자,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이 있는 거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었더니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꼴로 바뀌어. 즉, 이 원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라는 원이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 원과 직선으로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쳐. 그러면 이 원과 이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나냐라는 문제인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 노란색. 그치? 첫 번째, 안 만난대. 그럼 얘 풀이법은 두 가지야. 너희들이 정 안 떠오르면 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함수에서도 얘기했잖아.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는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 안 만난다라고 해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으라고. 즉,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란 말이야. 연립방정식의 풀이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위에 y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어떻게 푼다?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mx 플러스 n 플러스 c는 0. 근데 이걸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안 만난다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해가 없는 경우. 즉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풀이를 이용하는 거지. 참고로 선생님은 이 풀이법 안 쓴다. 그냥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봐도 이거 제곱하고 일일이 동료한 계산한 다음에 판별식 쓰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귀찮겠지?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이 길면 길수록 뭐를 해? 계산 실수하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로 안 하고 무엇으로 하냐면 자,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죠. 우리는 원방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너희들이 원방 파트에서 얘를 방정식으로 풀어야지 라는 생각은 버려. 맨 처음에 내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그 문제를 읽자마자 중심과 반지름 어떻게 찾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찾은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이용하지야. 이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 이용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복잡해져. 그럼 선생님 안 만난다를 중심과 반지름 어떻게 이용해요? 다음과 같이. 원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부터 원 둘레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반지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다음을 배웠어. 뭘 배웠냐면 직선이 주어지면 직선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어.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하자. 자, 임의의 점 A, B가 있고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x 플러스 임의의 점 x1, y1이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 d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에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에 뭐 하라고 했어? 점 대입. 단지 뭐? 길이니까 절대값 취해준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얘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왜? 주어진 그림 봤더니 노란색 직선과 원은 안 만나죠. 안 만난다라고 했더니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원의 중심과 원 둘레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저 반지름보다는 뭐하다? 크다. 원과 직선이 안 만나려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원과 직선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너희들은 얘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 식 찾아서 전개해서 동류항 계산하고 판별식 계산하느니 요거 하나만 계산해 놓으면 어차피 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계산할 줄 알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쉽게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원상아, 한 점에서 만난다를 유식하게 뭐라고 할까? 그렇지. 얘를 우리는 문제에서는 뭐라고 많이 표현해? 접한다. 접한다는 한 점에서 만난다를 유식하게 표현한 거야. 알겠지? 자, 접한다는 얘네.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방정식꼴로 생각한다면 얘일 때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해가 몇 개? 한 개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라는 풀이를 써도 돼. 근데 이거 안 쓴다고. 뭐? 너희들이 지금 봤더니 여기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D라고 해. 근데 D와 반지름이 어때? 똑같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계산하나 반지름을 계산하나 어떤 값이 나온다? 같은 값이 나온다. 그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파란색을 의미하는 거죠. 파란색은 해로 따지면 두 점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없다? 하나다? 두 개다 해가. 그리고 중심까지 거리 D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D가 R보다 작은 거지. 왜냐하면 얘가 직선까지 거리 D가 얘인데 반지름의 길이 얘보다는 짧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판별식 풀이는 거의 안 써. 대부분 다 무엇을 이용한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크다, 작냐, 같냐를 가지고 푼다. 얘로 풀면 1분 걸릴 거 얘로 풀면 30초면 답 나와.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도 얘가 유리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판별식은 그동안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얘보다는 기하학적으로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을 많이 그려놓고 문제 푸는 게 편해. 알겠지? 그림 안 그리는 것보다 그리는 게 편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원, 도형, 그래프 안 그리는 습관 갖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이야 어떻게 갈 수 있어.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순간부터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나라 문제 나오는 유형 추세가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 선생님 때 전만 해도 풀이식을 쓰는 유형이 대세였다면 너희들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추세로 바뀌어.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문제풀이가 더 간단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아이 되지 말고 시대에 맞춰가는 아이가 되는 게 나아. 귀찮더라도 그려. 참고로 선생님 X축 Y축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려. 선생님 웬만해서는 X축 Y축 안 그려. 그리지 마. 너희들한테 그림 그리는 시험 안 나와. 알겠지? 문제풀이에 도움되라고 그리는 거지 문제풀이에 적용하라고 그리는 거 아니야.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얘밖에 없어. 알겠지? 자, 우리 한 가지부터 하자. 졸려! 그래, 개념 설명하면 졸려. 안 자려고 노력은 해. 알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까지 와서 공부하는 거 힘든 거 알아. 그러면 사탕 먹으라고 사탕도 갖다 놨고, 그치? 졸리면 서서 수업을 듣던 뭐를 하던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 잔소리하게 하지 말고. 알지? 자,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워도 되겠지? 본인이 못 적은 건 영상 올려줄 테니까 그 영상 보고서 나중에 다시 적고. 알겠지?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물어보자. 할선이 뭔지 안다. 접선이 뭔지 안다. 매너손. 손 들었는데 왠지 그런 거 같아서. 누가 나 때려봤어. 손 번쩍 드니까. 접선이 뭔지 안다. 거짓말 알잖아. 접선은 뭐야? 방금 얘기했잖아. 담임 바꾼다 진짜. 접하는 고마워. 한 점에서 만나는 선, 그걸 우리는 접선이라고 하잖아. 니네 이거 대답 안 하면 엄마한테 보낸다. 이 영상. 평상시에 얘네들 수업 시간에 대답 하나 안 한다고. 보내도 상관없다 이거지. 너희들 어머님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수업하는지를 알아야 돼. 보내버려야지. 자,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야. 할선은 고마워. 두 점에서 만나는 선이야. 자, 원에 있어. 원 잘 그리면 사이퍼라니까 일부러 못 그리는 거야.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잘 그리려고 노력하는 이유밖에 없고요.
자, 원이 있는데 원과 몇 점에서 만나는 선? 두 점에서 만나는 선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해요? 할선이라고 해. 자, 여기에서 높아심에 진짜 높아심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호라고 해. 알겠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해? 이건 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지. 이를 활골이라고 해. 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요 도형을 활골이라고. 부채꼴은 다 알죠? 그치? 설마 부채꼴 모르는 사람 없겠지?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원과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를 뭐라고 해? 크게 해도 돼. 현이라고 해. 나머지는 마스크 했다고 대답 안 하는 거야. 현이지. 쟤 없으면 난 진짜 금방 뛰쳐나갔을 거야. 이반 수업 못한다고 선생님한테. 자, 현이라고 해. 그럼 여기에서 질문하자.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을 뭐라고 할까? 오, 그거는 또 안 해. 야, 왜 이쪽 애들만 대답을 해? 이쪽 애들은 묵비권 행사하는 거야? 팔짱 끼고 감독하세요? 나 면접 보는 거야? 자, 현 중에서 가장 긴 건 지름이야. 그럼 지름은 뭐를 지날까? 중심. 그치. 중심. 시험 문제야. 괜히 너희들한테 복습시키는 거 아니야. 시험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도 목 아파. 옛날 얘기 반복하기 힘들어. 근데 시험 문제에 나와.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애들은 꼭 현 길이 구하는 걸로 하는데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뭐다? 지름이다. 반지름의 2배 하면 돼. 원반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중심과 반지름 찾는 건 문제인데 반지름 찾으라니까 다 찾으니까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의 길이를 구하래. 그냥 반지름 찾는 문제야. 반지름의 2배 하면 지름이고 그게 가장 긴 현이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돌려내니까 애들이 뻥 하고선 못 푸는 문제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지 마. 학교에서 어떻게 돌려 표현하는지 알겠지? 그런 거에 낚이면 안 돼. 자, 일반적으로 현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중3 때도 했어. 중3 때 현의 길이 구하는 거 했었잖아. 어떻게 구했어?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학자.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었어 얘를. 중3 때는. 어떻게 했냐면 원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 원의 중심과 뭐가 중요하다? 반지름이 중요하다.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은 원 둘레와 만나는 선을 연결하면 다 반지름이야. 얘가 반지름인 거지. 그럼 얘만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직인 선을 내리면 어떤 성질이 있어요? 2등. 그치. 몇 등분? 2등분해. 현을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중3 때는 얘와 얘를 가리켜주던 얘와 얘를 가리켜주던 두 변의 길이를 주어줬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안 주어져. 방정식, 원의 방정식 하나를 주어지고 숫자는 안 주어져. 그럼 원의 방정식 주어졌으니까 뭐는 찾을 수 있어요? 중심 찾을 수 있죠. 그치? 방정식 주어졌으니까 뭐도 찾을 수 있어? 반지름도 찾을 수 있어. 근데 얘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려면 최소한 선분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해.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 알고 있잖아.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 주어지고 원의 중심 알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린 피타고라스 정리로 뭐를? 얘 값을 찾을 수 있고 그거의 몇 배? 2배. 꼭 이런 아이가 있어. 꼭 내가 이런 아이가 있다라면 분명히 그런 아이가 우리 반에 존재하지. 요번에도 그랬으니까. 얘 길이 찾고선 AB의 길이 그냥 이 길이라고 적는 애들 있지. 2배야. 요 길이 찾는 거 아니야. 요 길이의 2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정가직선은 끝났어.
정과직선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거 하자. 자, 지금까지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했죠. 우와. 아, 접선도 해야 되네. 괜찮아, 내 맘대로 순서 바꾸는 거지. 어때? 어차피 개념 한 번에 끝낼 건데. 그치? 두 점에 만나는 선을 할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뭐라고 한다? 고마워, 접선. 이번에는 접선하자. 원이 있어요. 원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다? 고마워. 말 안 하면 입냄새나. 말해. 벽에 기대서 잠자려고 하지 말고. 자, 원에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중심을 A, B라고 할게. 그러면 접선이라는 건 원과 몇 점에서 만나는 선?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접선이라고 해.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지. 뭐를 찾아라?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 왜? 우리 원의 방정식이 앞단원이 뭐니까 직선의 방정식 파트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야. 자, 우리 그럼 복습 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거. 두 점 주어졌을 때. 한 점 주어지면 직선 못 만들어. 두 점 찾아야 돼. 알겠지? 또 기울기와 한 점 주어졌을 때. 또 하나, 절편 주어졌을 때. 선생님 세 가지 방법 외우라고 했죠. 그게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인데 얘도 직선이잖아.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할까? 뭔가 점이든 기울기든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좀 갈려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선생님이 외우라는 내용이 조금은 틀려. 조금은. 왜냐하면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도형의 이동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식인데 두 가지를 외우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내가 두 개를 확실히 알아서 두 개를 혼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네, 미안한데 선생님은 그 능력을 바라질 안 해. 안 해? 바라질 않아. 국어 못하는 건 알지? 국어 갖다 꺼트리지 말고. 그래서 그냥 애초에 조금 복잡하지만 하나의 공식으로 외우라고. 이 경우는 이 공식 쓰고 이 경우는 이 공식 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모든 경우에서 쓸 수 있는 공식 하나로 외우라고. 그래서 조금 더 길어 공식이. 근데 왜 그 공식이 나오는지는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도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여러분들 우선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경우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줘. 근데 실질적으로 중심이 0,0인 게 많이 나올까 너희들한테? 많이 나오질 않아. 너희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어떤 게 나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경우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를 외우지 말고 얘로 외워. 그럼 선생님 이 경우는요 A, B에다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뭐를 외우라고 하냐면 첫 번째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M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나온다. 이거 틀렸어. 미안해. 나도 사람인지라. 중심이 이거지. Y는 M의 X-A의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중심이 A, B고 접하는 직선 중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얘를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이. 자를까? 자,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원 위에 점 x1, y1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접선의 방정식은 x-x1에 a 먼저 쓰자. a-x1에 x-x1 플러스 b-y1에 b-y는 r제곱이다. 얘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두 번째 원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그럼 얘를 보면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얘는 A, B에다 뭐 넣으라고 했어? 중심이 0,1이니까 0 넣으면 되지. 그럼 어떤 식이 나온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여러분들 책에 있는 공식이지. 얘인 경우도 A, B에다가 뭐 넣는다? A, B에다 뭐 넣어? 오, 0 넣으면 되지. 뭐? 미쳤어. 틀렸어, 얘. 영상 찍고 다시 할까? x1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a. 저거 보면 남들 욕할 거 아니야. 쟤는 공식도 모른다. 엉뚱한 공식 가르친다. y1 마이너스 b에 y 마이너스 b는 r제곱이지.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인지라. 그치. 신이 아니잖아. a, b에다 0 넣으면 얘는 뭐 된다? x1, x 플러스 y1, y는 뭐? r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온다. 미안. 순간적으로 착각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어. 어떻게 늙었나봐. 이제 수학을 때려쳐야 될 때가 막 공식도 몰라.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얘를 왜 이게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공식은 이거라고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했는데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거는 쉬었다 하자.